네, 국내 뉴스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들의 아무래도 시름시름 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 경제가 내후 외환에 시달리면서 사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환율 급락으로 수출 전선에 비상이 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로 실물 경제 지표가 줄줄이 추락 중입니다. 신세계 옆에 롯데, 롯데 옆에 현대가 자리를 잡으면서 점포 전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강남에서 세계 업체가 각축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강하게 나온다면 투자와 고용이 어렵다고 재계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상임회장단이 경제 민주화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3분기 실적에 먹구름이 가득 끼었습니다. 저금리 기조에 웅진 사태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익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대형마트를 다시 규제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 간의 강제 휴무 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사회책임 보고서를 내는 동아시아 기업들이 306곳에서 358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성 SDI와 한전, 포스코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은 먼저 세계일보 일면 기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내후 외환에 시달리면서 사중고에 시름을 겪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락하면서 수출 기업들의 전선에 비상이 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 실물 경제 지표가 줄줄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부채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 시장도 장기간 정체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년도 우리 경제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일본처럼 장기적인 불황이 시작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일보를 보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사흘째 연중 최저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1.7원이 내린 1,105원 5.5원으로 장을 마치면서 작년 10월 28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수출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네, 두 번째로 파이낸셜 뉴스 일면 기사입니다. 신세계 옆에 롯데가 자리 잡고 또 롯데 옆에 현대가 자리 잡으면서 우리나라 유통 3인방들이 전국에서 점포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강남 지역에서 세계 업체가 각축장을 계속 벌이고 있고 청주와 부산에서는 양자 대결 그리고 파주에서는 또 아울렛 대결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와 현대 이렇게 신세계를 비롯한 유통 3인방 공룡들이 점포 경쟁에 불을 붙이면서 전국의 백화점들이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 도시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을 비롯해서 강서 지역 그리고 대전, 대구, 청주, 부산 등지에서 맞붙은 이 같은 각 백화점의 고객 뺏기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화점 출점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서 업계 내에서 땅을 뺏고 빼앗기는 사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백화점 업계의 성장 한계와 경쟁 심화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 기사는 어떤 기사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치권이 강하게 나온다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이 상당히 어렵다면서 재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상임회장단이 어제 회의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 특히 경제 민주화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그런 멘트를 많이 날렸습니다. 정경련 토론회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경제 민주화를 반대하는 우리나라 재계 회장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업들의 생존이 참 어려운 시대인데 무슨 경제 민주화 그리고 분배는 웬 말이냐 라면서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라는 식으로 말을 돌렸다고 합니다. 특히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서 어제 김옥조 현대차 부회장, 김반석 LG화학 부회장, 그리고 롯데그룹의 이윤환 부회장 등 재계 고위 인사들이 속속들이 모여서 이처럼 입을 모았습니다. 재계는 이날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열어서 최근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불만을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한국일보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의 3분기 실적에 먹구름이 가득 끼었습니다. 저금리 기조에다가 웅진 사태까지 발생하게 되면서 3분기 이익 전망치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19일 날 하나금융지중이 먼저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하나금융지주를 시작으로 해서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지는 3분기 은행들의 실적 발표에 앞서서 분위기가 매우 침울한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분기 당기 순이익에서 이렇게 은행들이 전년 대비 60%가량 순이익이 감소했는데 또다시 이익 규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한 차례 큰 파동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증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은행들의 이익 하락폭을 좀처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침체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상장 은행주의 이익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것도 현재 증권가고, 그리고 하나와 KB금융 등 6개 주요 금융사들의 3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에 비한다면 7% 이상 감소한 2조 3,300억 원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고 리포트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일보는 오늘 유통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싸움에 대해서 일면 기사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개정했더라도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을 금지토록 하겠다라고 엄포를 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대형마트 그리고 기업형 슈퍼마켓의 공방전이 이제 본격적으로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뜯어 고쳐서라도 대형마트를 본격적으로 압박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1라운드에서 소송을 통해서 가볍게 승리한 대형마트는 이번에도 소송을 다시 걸어서라도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서 점차 치열하게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를 비롯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강제 휴무 조례로 인해서 문을 닫은 대형마트가 전체 375곳 중에 11.2%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속속 조례를 개정하고 있어서 또 시간이 지날수록 강제 휴무가 제기되는 지역이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여서 마트들도 상당히 반발이 더욱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입니다. 사회 책임 보고서를 발간하는 동아시아 기업들이 306곳에서 358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 SDI와 한전, 포스코가 새롭게 이름을 등재하면서 동아시아 30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의 사회 책임 경영 30으로 새롭게 지정된 곳은 담합 혐의를 받아서 지적된 기업들 빼고 26곳이 새롭게 선정이 됐습니다. 국내 기업들 5곳을 보면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010년부터 3년 연속 동아시아 30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SK 하이닉스도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동아시아 30에 선정됐고,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과 함께 동반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점이 좀 많이 부각받았습니다. 지난해부터 삼성 SDI가 사회 경영 책임 범위를 1차 협력사에서 2차 협력사로 협력한 점이 가장 큰 주안점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